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박민용 앵커가 잠깐 이제 화두는 던져줬는데 네. KRX 300 그리고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정부 정책만 봤을 때도 현재 초점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 부양책이 큰 효과가 있었죠.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됐는데요. 주요 골자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요. 네. KRX 300, 즉 코스피와 코스닥의 통합지수를 신설한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의 투자풀의 벤치마크 지수를 바로 이 KRX 300으로 하겠다는 것들, 그리고 이런 코스닥 투자형 아웃소싱 유형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 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 조치한다는 거 이렇게 했고요. 또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주 투자 비중을 15%로 완화하고 공모 주물량 30%를 우선하고 또 1인당 300만 원까지의 소득 공제 혜택. 이게 아마 올해 말부터 많은 분들 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라 그래갖고 한 3천억을 지금 나라에서 조성해서 지금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거나 네. 그리고 그동안에 별로 혜택을 못했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직접 투자하는 펀드도 한 3천억 조성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요건의 확대 적용인데요. 이거 약간 어렵지만 테슬라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돈을 제대로 번 적 없거든요. 실적은 잘 안 나오는데. 네, 적자죠. 그래서 언제 또 많은 비판하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떤 기술 평가를 면제하고요. 그리고 적자지만 일정 수준 영업 기반이 있고 어떤 시시가총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소 자체에서 추천해갖고 예. 직접 상장시키는 것을 흔히 얘기해서 그냥 우리 식으로 보면 테슬라 요건의 상장 이런 얘기 표현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적자 기업이지만 성장성이 있고 좀 꿈 있는 기업들은 직접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한 대여섯 가지가 이런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었습니다. 그 활성화 대책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아마 제일 눈이 많이 가는 거는 단연 그래도 KRX 300 지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전에부터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는 250개였다, 300개였다 얘기했죠. 300개로 결정됐죠. 네. 이 300 지수 중에서 232개는 코스닥에서는 68%에서 77% 가까이 23%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의 코스닥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소위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 되겠고요. 또 대형주 중시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올라가면 지수, 코스피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닥에 대한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KRX 300을 만들어낸 기본 개념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지수 ETF 얘기할 때 네. 벤치마크 지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명확히 해드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벤치마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네. 일루상적으로 쓰거든요. 예. 특정 분야에서 뭔가 좀 잘 나가는 뛰어난 업체 선정해서 상품이나 기술, 경영 방식을 배워서 아니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참고하는 것을 벤치마크한다고 그러니까 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아니면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있으면 야 너도 누구누구 같이 좀 공부 좀 잘해봐라. 네.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제 공부하는 거 따라하라고. 그게 바로 벤치마크인데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자제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정말 마음의 상처거든요. 네. 전 절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들 하는 건 벤치마킹이 되겠는데요. 지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주식 투자해서 내가 5% 벌었다, 10% 벌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보다 잘했다는 거에 그런 누구라는 거죠. 그게 예. 벤치마크 지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면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는 코스피 200을 갖고 벤치마크를 하고 있고요. 예. 채권형 KIS 1년 국채지수 수익률이라든가 이 KIS 단기 채권지수 수익률을 비교해서 잘났다 못났다 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로 앞서 말씀드렸던 KRX 300을 쓰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어떤 표대나 기준점이 또 하나 생겼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그러면 좀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이거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MSCI. 그래서 예. 우리가 MSCI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들이요. 얘기 많이 하죠. MSCI 글로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비중이 한 1.8% 나오거든요.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릴 때도 MSCI 글로벌 얘기하는 거 되겠고요. 선진국 MSCI 이머징 마켓. 그리고 유럽이나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FTSE입니다. 똑같이 글로벌 선진국 이머징이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S&P 500 이런 것들이 흔히 해서 벤치마크 지수다라고 예.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MSCI 글로벌 뭐 선진국이든 이머징이든 S&P 500이든 이런 걸 보고 네. 다음날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다 방향성 정도 가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벤치마크 지수가 하는 역할이기도 할 텐데 네. 과연 이게 또 하나 생긴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난 작년 11월부터 얘기할 때부터 이걸 벤치마크한 우리나라가 뭘 벤치마크했냐면 네. 일본의 지수를 벤치마크했죠. 그렇죠. 이게 2014년에 출범한 JPX 니케이 400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JPX라는 거는 우리를 보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거래소가 되겠고 JPX가 되겠고요. 니케이는 한자로 쓰면 일경입니다. 그래서 니케이 신문입니다. 신문. 네.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사랑 니케이랑 JPX랑 같이 만든 거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토픽스라 그래갖고 토픽스는 우리를 보면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주식 갖고 했는데 이걸로 보니까 너무 큰 주식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개를 먼저 정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3년간의 ROE라든가 영업이익률, 지배구조 평가 등을 고려해서 300개를 추가해 갖고요. 한 400개를 만든 그래서 미국, 일본의 주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지수가 JPX 니케이 400인데 예. 이게 나름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 세계가 이제 양적 완화를 했는데요. 일본은행도 양적 완화하면서 바로 여기에 이 양적 완화로 이 400개를 니케이 400으로 만든 ETF를 직접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에서 사니까 이게 뭔가 딱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에서 만든 거가 이제 양적 완화의 공적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효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이거 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따라하니 그 밑에 사나 다른 뭐 공무원 군인공제회라든가 공무원연금도 그리고 교원공제도 참고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리고 따라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케이 400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국민연기금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곳도 많이 따라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시가총액 상위 위주 예를 코스피 200만 갖고 했다면 그 대부분이 코스피는 이게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K타 30 같은 경우는 29개가 코스피고 예. 코스닥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KRX 300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벤치마크 지수 안에 어떻게 종목군이 편입되어 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주에 거래소 얘기한 거는 큰 틀에서만 나눴기 때문에 예. 어떤 종목이 들어간다는 것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들어간지는 2월 5일날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뚜껑이 열리게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기존에 KRX 300이 100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보다 종목이 늘어났고요. KTF 30보다 늘어났는데 여기서 잘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코스닥 150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스닥의 편입 종목은 많이 있다지만 300개 중에 68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통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게 뭐 시가총액 700개 이내, 네.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 시가총액 작은 건 포함이 안 되겠고요. 예. 시가총액에서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 IT가 36%, 소비지가 12%, 금융지가 13%, 산업체가 11%, 헬스케어 6%. 그러니까 여기서 헬스케어 6%, 이것도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기존에 비해서 상대적 비중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소재가 한 9% 정도 포함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이 KRX 300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과거에 어땠는지를 한번 역으로 백워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최근 1년간의 KRX 300은 9.8%, 코스피는 9%, 코스피는 200이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이 약간 중간 정도라고 일단 이해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만 봤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지만 그나마 시장에서 상당히 좀 대표성 있는 것으로 일단 KRX 300이 되겠고요. 최근 2년, 5년의 지수도 여기 숫자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개요를 설명해 주고 계시긴 한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뭘까라는 궁금증도 들고요. 대응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증권사별로 이제 증권사는 노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RX 300이 어떤 것이 들어갈지 관련해서 추천 종목을 벌써 웬만한 증권사 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특정 종목을 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증권사별로 한 7, 8군데 나온 것 중에서 추천 종목을 이제 뽑아왔어요. 예. 매지톡스, CJ, E&M, 고용, 솔브레인, 오스테오 임플란트, 한미반도체, 원익 QNC, 테라세미컴,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 메리츠, 키움증권, 그리고 두산바켓, 한직칼트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KRX 300에 관련돼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했던 것들인데요. 이게 딱 보시면 어떤 하나를 딱 특정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중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번에 KRX 100이나
코스피 1위에 안 들어가 있지만 새로 들어갈 만한 것들을 포함했다고 이제 증권사에서 얘기하는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건 2월 5일 날 발표된다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KRX 300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0 종목이 아니라 68개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안에 더 쏠림 현상이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총 상위 주식 위주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추천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예. 위원님의 그러면 투자 전략은 현재 상황에서 KRX 300을 적용한다면 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을 지금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대충 예측을 하지만 증권사에서 나름 얘기를 했지만 이걸 갖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딱 선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ETF 2개 말씀드리면요. IT가 여전히 제일 많이 비중 차지하는 건 사실이기 예. 때문에 타이거 200 IT라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헬스케어에서 코스피나 코스닥 상관없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가 코덱스 헬스케어. 네. 지난주에 보면 말씀드린 셀트 이런 것들이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네. 코덱스 헬스케어도 7% 올라갔거든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셀트리온 형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미약품도 들어가 있고. 예. 제가 보기에 셀트리온 사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사시면 맞다라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금 따라가기 너무 벅차하기 때문에 코덱스 헬스케어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KRX 300의 모멘텀 그리고 현재 시장의 모멘텀들을 따라가신다면 이 두 가지 ETF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KRX 300에 대한 개요와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